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그냥 나가겠다 해서 카톡방에 나가신다거나 문자를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를 남겨둬야만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이건 정말 스토킹 행위가 맞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게 정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변호의 정석 성범죄 전문 장현호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에 스토킹 피해를 입으시고 고소를 대신해서 좀 진행해달라고 대리인 선임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가 되어서 이제는 합의가 돼도 형사처벌을 시키고 전과를 남기는 쪽으로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분들을 정말 온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스토킹 범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일상을 파괴하고 밖으로 한번 나갈 때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무서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더 이상 되지 않으실 때 이제 로펌까지도 찾아오시고 혼자 견뎌내신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을 시키거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엄벌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나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5개 질문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고소 진행 과정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들이 고소장을 작성을 하고 현재 상황이 지금 당장 스토킹이 되겠다 싶은 경우에는 바로 고소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이신 의뢰인분들께서 지금 당장 입고 계신 그 스토킹 피해가 이것만으로 고소가 들어가면 상대방에 대한 혐의가 가볍거나 스토킹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제가 의뢰인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답장을 보내보셔라, 이런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는 연락을 하지 마셔라 라는 식으로 가이드를 드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저희가 증거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호사의 지도 하에서 증거들이 추가로 수집이 되면 고소장의 접수가 그때 바로 진행이 될 것이고, 보통은 이제 경찰 수사관이 일주일 이내에 연락을 줘서 스토킹 범죄가 식별이 되었으니까 긴급 응급 잠정 조치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통신금지나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다시 하면 정말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이내에 바로 연락이 옵니다. 긴급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한 1, 2주대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 스토킹 범죄자가 또 조사를 받고 나면 보통은 1달에서 2달 정도 이내에 스토킹 범죄 혐의가 식별이 되고 처분이 나와서 형사처벌이 되거나 재판으로 넘겨지거나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여쭈시는 부분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한 이후에 안전하게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걱정을 하시는데,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건 정말 스토킹 범죄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사법경찰관이 직접 스토킹 행위자에게 찾아가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전화나 메시지, 이메일, 인스타그램 이런 어떤 연락도 하지 못하도록 통신금지 명령을 바로 내립니다. 그걸 이제 긴급 응급 잠정 조치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가까이 온다거나 접근했을 때 경찰을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교부하기도 하는데, 이런 긴급 응급 조치가 발령이 됐다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충분한 경고가 이루어지고, 그걸 위반하면 또 별개의 다른 범죄가 되어서 벌금형 액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조치와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는 스토킹 행위자들이 스토킹을 그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이유가, 연인 관계에서의 다툼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스토킹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응급조치도 해주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맞다는 부분을 어떻게 구성시킬 것인지를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긴급 응급조치는 위반할 경우에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면 어떡하느냐 정도의 걱정은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정도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되는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스토킹 범죄는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한 증거가 적절한지, 서로 간에 진술이 갈리면 어떤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부분은 스토킹 행위자가 나에게 보내오는 연락이라거나 카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그냥 나가겠다 해서 카톡방에 나가신다거나 문자를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를 남겨둬야만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이건 정말 스토킹 행위가 맞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게 정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이제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어야 의사에 반한다고 실무상 인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관한테 물어보더라도 잘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만이라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고소대리인을 선임을 하셔서 스토킹이 아니었던 것도 스토킹이 되는 것처럼 지도를 받으셔서 상대방과 연락을 하고, 그런 연락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증거로 고소를 하신다거나 이런 정도로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같은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는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2023년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등의 벌금이라고 이제 굉장히 무겁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정도로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하면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계속 부인하면 구속수사가 진행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고소 내용과 함께 증거들을 가지고 하루빨리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그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여쭈시는데, 내가 지금 입은 피해가 정말 명백하게 누가 봐도 100% 스토킹 행위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변호사가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정말 법적으로 인정되는 스토킹이 맞는지 아닌지 100%인지 아닌지를 일반 의뢰인분들께서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대답을 해준 것만으로 갑자기 스토킹이었던 게 스토킹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처벌되지도 않고 의기양양하게 그렇지 나는 역시 스토킹을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연락이 온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이제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면 피의자인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니까 상대방만 변호사가 있고 내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저쪽에 유리하게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